네, 시장이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갈 때만은 늘 가는 요즘 시장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목에 대한 전략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만 가라 곽영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칭찬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 저희 시작한 지 이제 이틀 됐는데 이제 3일째죠. 네. 적중률 1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어제 짚어주신 할인도 5% 최고가 기준으로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5% 넘었네요. 5.7%.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예,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우리 네. 지금 코너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나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전 오염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에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추후에 긴 기간을 두고 방류를 하겠다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력이 일본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뉴스플로 상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산물 먹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수산물이 힘들면은 육개나 또 고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육개가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짚어주셨듯이 뭐 이거는 단순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놓고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테마는 왜부터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종목 살펴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불가리스를 참 좋아하는데 네. 만약 이 불가리스가 정말 코로나19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 제가 코로나19가 걸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또 반박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말이 네. 안 된다 의견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그 불가리스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좀 발표가 된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유산균이 항균 바이러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요구르트잖아요. 요구르트 그리고 요거트 이런 건데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 유산균뿐만 아니라 우리 김치가 대표적인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 백신 종식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직 판단상으로서는 그쵸.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냥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남양유업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양유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양유업은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이 다소 단연간도 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조금 아쉽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시장의 조사 분석 기관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서만 2019년도, 2020년도 리포트가 연말 정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양유업을 공략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낼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평을 하신 분이 한국이 과학연구원의 네. 마이크로 바이옴 아이고, 센터장이 어렵다. 네. 이 좋은 내용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러면은 마이크로 바이옴이 관심이 간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비피도라는 종목을 비피도? 좀,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어떤 드리겠습니다. 그룹인지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기능성 식품에서 치료제로 영토를 확장 중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로 바이옴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 안정성도 있고요. 주가도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인체 내의 모든 미생물의 군집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추후에 현재로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가고 있지만 추후에는 치료제 영역까지도 간다고 하니까 이 비피도의 성장성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남양유업 유산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BP도에 대한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차트만 봐도 이미 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온 흐름이 보여지고 네. 있어요.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사실 이 유산균 뭐 프로바이오틱스 오늘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이 건강 기능식품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의 원픽은 BP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예, 그렇고요. 네. 실제로는 뭐 셀바이오텍이라든가 빙그레 메일홀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BP도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픽입니다. 네, BP도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곽영훈의 갈테마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미중 갈등 이야기를 다뤄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태양광 소재까지 좀 옮겨 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네, 간단하게 한 세 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태양광 패널 원재료 폴리실리콘 중국 신장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신장산 패널 소재 규제 강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달에 그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산 태양광 패널 금지 법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인권 갈등이라는 이유 하에서 서로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태양광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는 친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풍력, 그리고 태양광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태양광 관련주가요. 2월 말 정도에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서서히 평균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흐름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뭐 네. 하나솔루션, 신성ENG 쭉쭉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이제는 다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솔루션 외에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을 그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이벤트가 가미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곽 부장님이 OCI를 고르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태양광 하면 네. 폴리실리콘이 네. 짱이 아닐까 싶었는데 하나솔루션. 네, 폴리실리콘 하면 OCI죠, 사실은. 네. 그죠? 기존에 많이 올랐고요. 이제 하나솔루션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애완이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하나솔루션이 약간의 그 재무적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신주가 발행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진행이 됐고 주가 희석이 됐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하방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예, 하나솔루션의 성장성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케미칼 부분하고 태양광 부분인데 이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오페크 플러스의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조금 실적이 조금 다운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누가 커버하죠? 태양광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야기 있을 때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네네.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지만 상승이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유상증자는 우리가 유상증자 발표가 되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이유가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예, 빠질 수는 있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해당 유상증자의 목적을 봤을 때 회사의 성장성, 재무적 안정성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유상증자를 해석하시고 주가 빠질 때 공략을 해서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날 올라가는 테마주를 다뤄드리고는 있지만 이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까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자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예상하고 있던 건 아닌데 혹시 네.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바라보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네. 업사이드는 한 20% 이상은 남아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도 조금 매수를 하셨다가 많이 빠져주면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보자는 네,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랜만에 웃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갈테마가라 곽영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확인할 수 있나요? 코스피는 3,171포인트 상승세입니다. 조금 혼조권인데요. 다시 상승세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3포인트가량 오름세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이 앞서 있고 개인들이 뒤따르면서 수급에서 외국인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